그날 밤 나는 칼을 쥐고 그녀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이혼하자 라는 내 말에 그녀는 웃으며 속삭였다. 좋아, 하지만 내 인생을 끝장내줄게.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양육비 소송으로 내 모든 걸 빼앗아 버릴 테니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사랑은 이미 죽었고 이제 시작되는 건 복수였다. 나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가 나를 파괴하려 한 모든 걸 천천히, 철저히 무너뜨리기로 했다. 그게 바로 나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번쩍이는 불빛들 속에 숨겨진 고독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나는 그 아파트의 주인, 아니, 이제는 과거의 주인이었다. 이름은 강민준, 35세. IT 회사 CEO로 지난 10년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제국을 가진 남자. 하지만 그 모든 게 한 여자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 내 아내. 아니, 이제는 적이었다. 우리는 대학 시절 만났다. 서울대 경영학과. 그녀는 미모와 지성으로 모든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신이었다. 나는 평범한 집안 출신의 노력파.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그녀의 미소에 빠져들었다. 민준 씨, 당신처럼 진심 어린 눈빛 가진 사람 처음 봐요.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바쳤다. 결혼은 자연스러웠다. 5년 전 한강변에서 무릎 꿇고 반지를 내밀었을 때 그녀의 눈물은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서서히 균열이 갔다. 그녀는 내 성공에 따라 변화했다. 처음엔 작은 것들. 명품 가방을 사달라며 민준아, 나도 좀 빛나고 싶어라고 속삭이던 그녀. 나는 웃으며 사줬다. 회사 일이 바빠 늦게 귀가할 때마다 그녀는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나랑 같이 쉬자 하며 안아주었다. 그 안기던 팔이 이제는 독사처럼 느껴진다. 임신 소식은 3개월 전이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왔다. 민준아, 우리 아기 생겼어. 나는 기뻤다. 정말로. 회사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녀를 안아들었다. 우리 가족이야. 이제 진짜 시작이네. 우리는 병원에 갔고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게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내 지갑을 스치듯 훑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출장으로 부산에 갔다. 2박 3일 회사 프로젝트가 급했지만 그녀에게 미안해서 매일 전화했다. 지은아, 사랑해. 빨리 돌아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나도. 조심히 다녀와. 그런데 돌아온 날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다. 남자의 향수. 그리고 침대 시트가 구겨진 채였다. 나는 믿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를 붙잡고 물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내 회사의 보안팀을 동원해 그녀의 휴대폰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는 충격이었다. 그녀는 이미 6개월째 내 비서인 최태호와 불륜 중이었다. 태호는 28세, 야심만만한 녀석. 내가 키워준 녀석이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서둘렀다. 증거를 모았다. 호텔 예약 내역, 메시지 로그, 심지어 태호의 은행 거래까지. 그녀가 태호에게 보낸 돈, 내 돈이었다. 5천만 원, 사랑해. 이 돈으로 내 꿈을 이뤄줄게. 그녀의 메시지였다. 이혼을 결심한 건 그 다음 주였다. 변호사를 만나 상담했다. 자산 분할은 50, 50. 하지만 아이가 있으니 양육권이 문제예요. 변호사는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그녀가 키우게 할 생각이었다. 나 혼자서도 충분했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를 불렀다. 식탁에 앉아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 이혼하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그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혼. 좋아. 하지만 알지? 내가 임신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면 양육비 소송 걸어서 내 모든 걸 빼앗을 거야. 회사 주식, 집, 차, 내 인생을 끝장내 줄게.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민준아, 너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태호 오빠랑. 그건 오해야. 하지만 내가 이혼 밀어붙이면 나는 싸울 거야. 아이를 위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승리자의 여유였다. 나는 그날 밤 칼을 쥐었다. 부엌에서 그녀의 목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만 나는 내리지 않았다. 칼을 떨어뜨리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울었다. 30분 동안. 그 후 나는 결심했다. 죽이는 건 너무 쉽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파괴하리라. 공정하게. 그녀가 나에게 한 대로.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했다. 평소처럼. 태호를 불렀다. 태호야, 오늘 회의실로 와. 그는 미소 지으며 왔다. 대표님, 무슨 일? 나는 문을 잠그고 증거를 보여줬다. 사진들, 메시지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이건. 넌 내 밑에서 3년 일했어. 내가 내 미래를 만들어줬지? 그런데 내 아내를 나는 차분했다. 목소리를 낮춰. 오늘부터 회사 그만둬. 그리고 지은이한테도 영원히 사라져.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대표님. 한 번뿐이었어요. 나는 웃었다. 한 번. 6개월이 한 번이야? 그를 쫓아낸 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재정적 고립. 그녀의 카드를 정지시켰다. 명품 쇼핑, 여행, 모든 걸 그녀가 전화할 때 이혼 서류 준비됐어. 서명해. 그녀는 소리쳤다. 민준아, 미쳤어. 아이 생각 안 해. 나는 대답했다. 아이. 내가 태호랑 재미 봤을 때 생각했어?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유명 로펌. 양육비 5억, 자산 70% 그녀의 요구였다. 나는 웃었다. 내 변호사는 더 강했다. 불륜 증거가 있어요. 양육권은 우리 쪽이 유리합니다. 법정 싸움은 시작됐지만 나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진짜 복수는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였다. 며칠 후 나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그녀는 다른 남자들과도 엮였다. PI를 고용해 그녀의 비밀을 모았다. 그녀의 가족, 그녀의 친구들. 그녀가 나를 선택한 이유. 내 돈 그녀의 일기장. 우연히 발견한 그 안엔 민준이는 안정적. 태호처럼 위험하지 않아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그 일기장을 보냈다. 익명으로. 그녀의 휴대폰으로. 그녀가 울며 전화했다.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지? 나는 모른 척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공포가 내 분노를 녹여주었다. 이게 시작이었다. 복수의 첫걸음. 하지만 아직 멀었다. 그녀는 강했다. 아이를 방패로 삼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그녀의 약점을. 그녀의 영혼을. 법정은 차가웠다. 서울중앙지법 12호 법정. 변호사들이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이는 가운데 나는 그녀를 마주봤다. 그녀의 배는 이제 부풀어 있었다. 5개월 차,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피해자처럼 보이려 애썼다. 남편이 날 버려요. 아이를 빼앗으려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배심원들이 동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봤다. 내 변호사는 침착했다. 피고인 측 불륜 증거를 제출합니다. 화면에 그녀와 태호의 사진이 떠올랐다. 호텔 로비, 키스 장면. 법정이 술렁였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합성이에요. 거짓말, 그녀가 소리쳤다. 판사는 조용히 하세요 라고 경고했다. 심리는 3주 지속됐다. 매일 나는 회사에서 일하며 그녀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그녀는 태호와 연락을 끊었지만 새로운 남자가 나타났다. 로펌 파트너, 40대 중반의 변호사 김석준. 그는 그녀의 새 보호자였다. 지은 씨, 내가 도와줄게. 민준 씨는 후회할 거야. 이 그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걸 봤다. 내 PI가 훔친 녹음기에서.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나는 김석준을 조사했다. 그는 유명했지만 비밀이 많았다. 10년 전 이혼 소송에서 부정 증언을 했다. 피해자 여성이 자살했다. 그 사건은 묻혔지만 나는 그걸 파헤쳤다. 증인들을 찾았다. 돈으로 입을 열게 했다. 한편 집은 전쟁터였다. 그녀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았다. 이혼 전이라. 매일 저녁 그녀가 태아 영양제를 먹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소파에서 잤다. 민준아, 왜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가 다가올 때마다 나는 밀어냈다. 너 때문에. 절대. 어느 밤 그녀가 울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태호는 실수였어. 아이를 위해 용서해줘.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실수. 내가 날 속인 모든 게 실수야. 그날 나는 그녀에게 태호의 최후 통보를 보여줬다. 태호는 파산했어. 내가 그의 직장을 빼앗았으니까 사실이었다. 나는 태호의 새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 내 네트워크로.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너, 어떻게? 나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야, 지은아. 내가 날 배신한 대가.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창밖을 봤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였다. 마치 내 마음처럼. 법정에서 내 변호사가 승기를 잡았다. 양육권은 원고 측에 유리합니다. 불륜으로 인해 피고인의 도덕적 결함이 명백합니다. 그녀의 변호사 김석준이 반박했다. 임신 중 이혼은 잔인합니다. 양육비는 최소 3억 하지만 증거가 쌓일수록 그녀의 입지가 좁아졌다. 심리 중간 나는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다. 대학 동창들. 그들은 그녀의 비밀을 알았다. 지은이는 항상 돈을 쫓았어. 민준 씨, 조심해. 한 친구가 속삭였다. 나는 그 말을 녹음했다. 법정에 제출할 증언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길, 나는 김석준의 차를 봤다. 그녀의 아파트 앞에. 그는 그녀를 데리러 왔다. 석준 오빠, 오늘도 고마워.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주차장에서 기다렸다. 그들이 키스하는 걸 봤다. 역겨웠다. 하지만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새 증거. 다음 날 나는 김석준의 사무실로 갔다. 김 변호사님, 이야기 좀 해요. 그는 놀랐다. 강 대표. 무슨 일로?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내 아내와 당신. 이혼 소송 중에 그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오해야. 나는 말했다. 과거 당신의 그 사건 기억하세요? 그 여자 자살. 내가 그걸 파헤치면 당신 로펌 끝장입니다. 그는 땀을 흘렸다. 제발 빼줘요. 지은 씨는. 그냥 나는 조건을 냈다. 소송에서 손 떼. 그리고 그녀 버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그녀의 변호사가 바뀌었다. 김석준은 사라졌다.
그녀는 패배감을 느꼈다. 민준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해? 전화로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목소리엔 그녀의 절망이 묻어났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나는 더 깊은 상처를 주기로 했다. 나는 그녀의 가족을 만났다. 시댁, 그녀의 부모님. 지은이가 민준이를 속였어요. 증거를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딸이 어떻게? 아버지는 이혼 찬성이다. 양육비는 적게. 그녀의 지지 기반이 무너졌다. 법정 최종 심리. 판사가 말했다. 양육권은 원고 강민준에게. 양육비는 월 500만 원. 그녀는 소리쳤다. 이해 있음.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녀의 눈엔 증오가 가득했다. 민준아,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후회할 거야.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쓰디썼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맴돌았다. 복수는 계속될 터. 그녀의 영혼을 삼킬 때까지. 어느 저녁, 나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봤다. 그녀가 버린 그 사진. 작은 심장 박동. 나는 울었다. 미안해, 아가야.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그 눈물 속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혼이 성립된 후 나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압구정동, 조용한 빌라. 아이를 키울 공간. 그녀는 여전히 그 아파트에 머물렀다. 임신 7개월, 움직임이 불편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증오로 물든. 양육비는 매월 자동이체. 하지만 나는 더 줬다. 아기 위해 메모를 붙여. 그녀는 받지 않았다. 내 돈 더러워. 그녀의 메시지였다. 나는 웃었다.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게 즐거웠다. 회사 생활은 바빴다. 스타트업 인수로 내 제국은 더 커졌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그녀의 웃음, 태호의 얼굴, 칼날의 차가움. 나는 수면제를 먹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 두 번째 복수, 그녀의 사회적 고립. 나는 그녀의 SNS를 해킹했다. 아니, 내 해커 친구가. 그녀의 계정에 불륜 사진을 올렸다. 익명으로. 이 여자, 임신 중 불륜의 캡션이었다. 순식간에 퍼졌다. 그녀의 친구들, 지은아, 진짜야, 댓글 폭주. 그녀는 계정을 삭제했지만 늦었다. 뉴스까지 타고 IT CEO 안에 불륜 스캔들 기사가 나왔다. 그녀가 전화했다. 민준아, 너지? 이게 내 짓이야.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부정했다. 나 왜 그래? 내가 한 짓이 돌아오는 거지. 그녀는 울었다. 제발, 지워줘. 사람들이 날 피해. 나는 말했다. 태호처럼 느껴지네. 버림받는 기분. 그녀의 고립은 시작됐다. 카페 모임, 쇼핑 친구들 모두 사라졌다. 그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지은아, 내가 너무했어. 어머니의 말이었다. 나는 병문안 갔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임신 8개월, 그녀는 혼자였다. 나는 아이를 위해 병원비를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집으로 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민준아, 봐줘. 아기 움직임이 이상해. 나는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병원으로 데려갔다. 초음파실에서 의사가 말했다. 태아 심박 약해요.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어요. 그녀는 울었다. 내 탓인가 봐. 나는 손을 잡았다. 아니, 내가 강했. 그 순간 그녀의 눈에 후회가 스쳤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로. 하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이 모든 게 내 선택 때문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알아. 하지만 아이는 순수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내 무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약점이었다. 퇴원 후 그녀는 태아를 지키기 위해 조용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속마음. 그녀는 새 남자를 찾았다. 온라인 데이팅 앱 외로운 인부, 위로 필요 프로필이었다. 나는 그걸 봤다. 웃었다. 여전하네. 세 번째 계획, 그녀의 미래 파괴. 그녀는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이었다. 결혼 후 포기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려 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훔쳤다. 내 디자이너 친구에게 주고 이 디자인 베낀 것 같아. 퍼뜨려 소문이 돌았다. 이지은 표절쟁이. 그녀의 인터뷰 기회가 날아갔다. 죄송하지만 신뢰 문제로 에이전시에 메일. 그녀는 절망했다. 민준아, 이게 다 내가 한 거지? 왜 날 이렇게 만들어? 전화로 소리쳤다.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날 배신했을 때 느꼈을 그 기분이야. 그녀의 임신은 고난이었다. 이번 위태로운 순간들. 나는 매번 나타났다. 아기 위해, 하지만 내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점점 무너졌다. 민준아, 나 죽을 것 같아. 용서해줄래? 어느 날 공원 벤치에서.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용서.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그녀의 눈물이 내 손에 떨어졌다. 뜨거웠다. 하지만 내 가슴은 얼음이었다. 마침내 출산일이 다가왔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3시간 아기의 울음이 터졌다.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안아봤다. 작은 얼굴. 태민아, 아빠야. 눈물이 흘렀다. 진심이었다. 그녀는 지쳤다. 민준아, 태민이는 내 거야. 나 포기할게. 그녀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증오는 살아 있었다. 복수는 이제 아이를 통해 이어질 터였다. 태민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나는 아기를 안고 새 집에서 살았다. 밤낮 없이 울음소리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 울음은 내 상처를 치유했다. 태민아, 아빠가 지켜줄게. 나는 속삭였다. 그녀는 퇴원 후 그 아파트로 돌아갔다. 홀로. 양육비로 버티며. 그녀의 삶은 엉망이었다. SNS는 폐쇄, 친구들은 사라졌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 알바.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몰래 봤다.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과거의 여왕이 이제 서빙하는 처지. 나는 4번째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의 정신적 파괴. 심리학자를 고용했다. 트라우마 유발. 그녀의 과거를 자극하는 익명 편지들. 대학 시절 그녀가 버린 남자들의 이야기. 내가 날 망쳤어. 이제 내 차례. 편지 속 내용. 그녀는 공포에 떨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없음. 민준아, 도와줘. 누가 날 미워해? 그녀가 찾아왔다. 태민이를 안고 온 날 나는 문을 열었다. 무슨 일? 그녀의 눈은 충혈됐다. 편지들. 무서워. 나는 안아줬다. 나한테 와서 좋았어.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했다. 그녀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술을 권했다. 한 잔만. 스트레스 풀자. 그녀는 마셨다. 취한 그녀가 말했다. 민준아, 나 정말 잘못했어. 태호는? 내가 싫어서. 나는 물었다. 왜 날 배신했어? 그녀는 울었다.
돈 때문이었어. 내가 너무 완벽해서 나 불안했어. 태호는 자유로웠어. 그 고백을 녹음했다. 내 휴대폰에. 다음 날 나는 그 녹음을 그녀의 가족에게 보냈다. 이게 내 딸이야. 어머니가 병원에서 울었다. 지은아, 어떻게 살아? 아버지는 연락 끊었다. 그녀의 마지막 지지대가 무너졌다. 그녀는 자살 시도를 했다. 알약병을 들고 내 집으로 왔다. 민준아, 끝내고 싶어. 나는 구급차를 불렀다. 병원에서 그녀는 깨어났다. 왜 살렸어? 그녀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죽으면 내 복수가 끝나니까. 그 후 그녀는 정신과에 다녔다. 약을 먹었다. 우울증 진단이었다. 나는 그녀의 치료비를 냈다. 태민이 엄마잖아. 하지만 내 방문은 고문이었다. 기억나. 내가 날 위협했던 그날 예나는 속삭였다. 태민이는 자랐다. 3개월 웃었다. 그 미소에 내 분노가 살짝 누그러졌다. 하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불길이 타올랐다. 그녀는 회복하려 애썼다. 새 직장, 상담소 비서. 다시 시작할게. 그녀의 일기, PI가 훔친. 하지만 나는 막았다. 그 상담소에 압력 넣었다. 직원 배경조사, 불륜 전과 그녀는 또 해고됐다. 왜 또 그녀의 절규. 나는 전화로 들었다. 웃었다. 어느 가을날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태민이를 데리고. 그녀는 야위었다. 민준아, 태민이 봐줄래? 나 떠날게. 그녀의 눈엔 체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가 키워. 양육비 줄 테니까. 그녀는 웃었다. 쓰디쓴 웃음. 내 복수 끝났어. 나는 대답했다. 아직. 내가 날 용서받을 때까지. 그녀는 태민이를 안았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나빴어.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그녀의 눈물, 진심처럼 보였다. 하지만 기억났다. 그녀의 협박, 내 인생 끝장내줄게. 나는 돌아섰다. 집에 가자, 태민아. 그 밤, 나는 꿈을 꿨다. 그녀가 칼을 쥐고 나를 찌르는 꿈. 깨어나 땀에 흠뻑. 복수는 나도 파괴하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고통이 내 상처를 메워줬으니까. 태민이의 첫 생일이 다가왔다. 나는 파티를 준비했다. 그녀를 불렀다. 와, 엄마로서 그녀는 왔다. 케이크 앞에서 우리는 사진 찍었다. 가족처럼. 하지만 내 미소 뒤엔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태민이 1살. 걷기 시작했다. 작은 발걸음이 내 삶을 밝혀줬다. 회사도 절정. 나스닥 상장 준비.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그녀는 새 삶을 꾸리려 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 파트타임 일자리. 태민이 위해 버틸게. 그녀의 말. 나는 5번째 복수를 시작했다. 그녀의 희망 파괴. 그녀가 만난 새 남자, 박준호. 평범한 교사. 지은 씨, 당신 강해. 그의 메시지. 나는 그를 조사했다. 과거, 도박빚, 미역. 익명으로 그 빚주들에게 알렸다. 박준호, 새 여자 생겼어. 돈 뜯어내. 그들은 그를 찾아갔다. 위협.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미안, 지은아. 나 위험해. 헤어졌다. 그녀는 무너졌다. 또 이외 카페에서 울었다. 나는 우연히 지나가듯 나타났다. 괜찮아. 커피를 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민준아, 내가. 의심의 눈빛. 나는 부정했다. 우연이야. 태민이 얘기 좀 해줄래? 우리는 이야기했다. 1시간.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태민이 닮았어. 내 눈지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순간도 복수의 일부. 하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상담을 통해 과거를 용서해야 해. 그녀의 일기. 나는 그걸 봤다. 화가 났다. 그녀가 나를 용서하려 해? 절대. 나는 그녀의 최종 약점을 노렸다. 태민이, 아니, 그녀의 모성애. 나는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의 정신상태 불안정, 증거, 병원 기록, 자살 시도. 그녀는 충격받았다. 민준아, 태민이를 빼앗아. 미쳤어. 법정 다시. 이번엔 더 치열했다. 그녀의 새 변호사, 모성권 침해, 하지만 내 증거가 강했다. 심리 중 그녀가 증언했다. 저는 어머니예요. 태민이를 사랑해요. 눈물 흘리며. 배심원들이 움직였다.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날 배신했어요. 아이를 방패로 썼어요. 내 목소리 떨렸다. 진심. 판사는 고민했다. 최종, 공동 양육, 하지만 주 양육권, 강민준. 그녀는 무너졌다.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태민이, 내 악이. 나는 그녀를 일으켰다. 내 탓이야.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 미친 듯한 증오. 너 죽여버릴게. 그 후 그녀는 사라졌다. 일주일 전화 안 받고. 나는 불안했다. 태민이를 안고 기다렸다.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의 뉴스 됐다. IT CEO 전 아내 실종. 찾은 곳은 제주도. 모텔. 그녀는 거기 있었다. 술에 취해. 민준아, 끝났어. 나 끝났어. 그녀의 말이 나는 데려왔다. 태민이 기다려. 집에서 그녀는 폭발했다. 내 복수 다 잃었어? 이제 만족해. 나는 대답했다. 아니. 내가 진심으로 후회할 때 그녀는 웃었다. 광기 어린 웃음. 후회. 난 널 증오해. 영원히. 그날 밤 태민이가 아팠다. 병원 갔다. 그녀와 함께. 대기실에서 그녀가 말했다. 민준아, 우리 다시.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태민이가 나았다. 우리는 집으로. 하지만 그날 그녀는 칼을 들었다. 부엌에서. 이게 내가 원하는 거지. 그녀의 손 떨렸다. 나는 막았다. 하지 마. 싸움 끝에 그녀는 다쳤다. 8배임. 경찰 왔다. 가정폭력.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가. 하지만 증거 없음. 나는 풀려났다. 그녀는 구속됐다. 정신과 강제 입원. 그곳에서 그녀의 편지가 왔다. 민준아,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 태민이 잘 키워줘. 나는 찢었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태민이의 웃음소리. 그게 유일한 구원.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2년 후 태민이 2살. 유치원 다니기 시작했다. 아빠, 놀아. 그의 말에 나는 웃었다. 회사 상장 성공. 억만장자. 하지만 빈 껍데기. 그녀의 빈자리가 상처로 남았다. 그녀는 퇴원 후 지방으로 갔다. 부산. 작은 원룸. 카페 주인과 살았다. 새 삶 이제 행복해. 그녀의 SNS. 비공개지만 PI가 봤다. 나는 질투했다. 왜 그녀만. 마지막 복수. 완전한 파괴. 나는 그녀의 새 남자를 노렸다. 카페 주인, 이승민. 과거, 탈세. 세무서에 익명 제보. 조사 시작.
그의 사업 망했다. 지은아, 미안. 나 끝났어. 그의 말. 그녀는 다시 혼자. 임신. 아니, 이번엔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그만해. 제발. 목소리 갈라졌다. 나는 말했다. 왜? 내가 시작한 게임이야. 그녀가 서울로 왔다. 태민이를 보러. 공원에서 만났다. 그녀는 늙어 보였다. 태민아, 엄마야의 태민이는 낯설어했다. 아줌마, 그녀의 눈에 눈물. 내 아들인데. 나는 지켜봤다. 그녀가 태민이에게 장난감을 줬다. 엄마가 사온 거야의 태민이는 웃었다. 그 순간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용서해. 나 변했어. 모든 걸 잃었으니까. 나는 흔들렸다. 그녀의 눈, 과거처럼 빛났다. 진심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복수 그만. 우리 가족으로.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늦었어. 돌아섰다. 태민이를 데리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민준아. 제발.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끝내자. 모든 증거를 삭제했다. 그녀의 과거, 내 복수 기록. 새 시작. 하지만 너무 늦었다. 뉴스 봤다. 다음 날 부산 30대 여성 자살 그녀였다. 남편 복수 피해 기사. 그녀의 유서. 민준아, 미안. 사랑했어. 하지만 증오가 날 삼켰어. 나는 무너졌다. 태민이를 안고 울었다. 아빠가 잘못했어. 복수의 대가. 그녀의 죽음. 내 영혼의 상처. 장례식. 비가 왔다. 그녀의 관 앞. 지은아, 미안해. 나는 속삭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 딸. 나는 고개를 숙였다. 태민이는 자랐다. 5살, 10살. 나는 그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밤마다 그녀의 목소리. 내 인생 끝장내줄게. 그 협박이 내 후회였다. 복수는 승리. 아니. 파괴였다. 우리 모두를. 공정한 대가? 그건 영원한 고통. 이제 나는 쓴다. 이 이야기를. 왜? 태민이를 위해. 아빠의 실수. 잊지 마. 그리고 그녀를 위해. 용서의 기도. 서울의 겨울. 다시 차갑다. 하지만 이제 나는 따뜻함을 배웠다. 늦게나마.